10만 주 가까이 들어오던 프로그램 수급이 아쉽게도 5만 5천 주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개인전후 창구의 키움 쪽의 기준도 순매도 기준이 좀 더 확산돼 있었거든요. 40만 주까지 확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뭐 한 16만 주인가요? 18만 주, 20만 주 미만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제 뭐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 우위 부분도 형성이 돼 있고 이런 기준이면 좀 좋을 텐데 한 34만 주, 35만 주에서 좀 줄어들었네요. 내일은 내일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 부분이 오늘 기준에서 개장 초에 6만 원대, 6만 900원 전거래일의 고점까지 넘기고 52주 고가를 형성했을 때 그런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마감 때까지 1,500만 주도 실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시가총액이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지금 이제 6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9,700만 주니까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오면은 사실은 뭐 쉬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시장 조치 받고 뭐 이런 흐름으로 연동시켜서 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오고 추가적인 강세를 띄는 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오는 거, 이런 기준은 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누적 수급 범위가 급격히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오니까 들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의 기준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 논리로만 놓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옆에서 뭐 말장난하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변동성이 나온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거래가 수반되고 그리고 양봉으로 형성돼 있을 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매도할까요? 40주 보유 중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뭐 마감 동시 효과니까 내일 기준에서 오늘의 추세 강화 부분이 일단은 내일 한 번 더 개장 초 기준에서는 조금 연동되지 않을까요? 꼬리가 좀 달리더라도 예를 들면 에코프로의 9%의 강세나 포스코 DX의 11%대 강세 지금으로서는 뭐 마감 동시 효과의 뭐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40만 원 하방은 보셨으니까 내일 기준에서 고점 찍고 마이너스 1, 2% 밀리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하루에 6번의 문자가 나가는 거예요. 16일자 보시면 한 번 9시 13분부터요. 47,000원에서부터 6번이 나갔죠. 49,000원대까지. 거래가 없으면 못 나가죠. 마찬가지로 17일자 기준에 6번이 나갑니다. 4만 역시 7,000원에서부터 49,000원대까지. 오늘 문자 나간 거 낱장 파일로 하나 올려줘 보세요. 컨텐츠 방에. 아니면 다 뿌려도 되고. 그리고 18일 기준에서는 역시나 6번 나갔을 거예요. 48,000원부터 5만원 그리고 5만원 초반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 설정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 설정 범위가 좀 18일 더 나갔네. 7통에 어휴 12통이 나갔어요. 12통이 나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그 기준은 2차 고점까지 넘기고 나서의 흐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지금 18일 건가요? 잠시만요. 18일 요 기준에 이렇게 신규 추가 재편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기준은 1차 목표 주가 돌파, 2차 목표 주가 6만 원도 돌파. 그러니까 6만 700원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5만 9,200원 그 다음에 5만 뭐 8,000원. 실질적으로는 2% 4%의 차익 실현 범위가 나갔죠. 그렇게 해서 5만 9천 원 수준에 다 매도가 됐고 그리고 10시 41분 거는 이건 빼주세요. 이거 빼서 넣으세요. 빼서 좀 읽어보시고 고점이 더 높아져서 여기서 차익 실현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차익 실현이 안 되고 쭉 뻗어 올라갔죠.
그럼 한번 읽어보고 넣으세요. 읽어보고. 그렇게 뭐 정신없고 시간 없는 거 아니잖아. 응. 그렇게 해서 밑에서 차익 실현 문자가 나가고 밀리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런데 이탈이 안 돼서 고점이 더 높아져서 그 위에서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아드렸다면은 그 부분을 오픈해드리면 되지. 그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까지 설정을 한 거고 오늘 기준에서도 7차례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간 거예요. 뭐 여타 종목에서도 매수가 나가다가 이제 오늘 제일 많이 나간 게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주 호텔 신라에서 2통, 그리고 이제 LG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편입되고 미끄러져 버렸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요 같은 자락에서 이제 6만 원대에도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다. 또 거래량 부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발송을 했는데 요 시간 이후에 거래가 좀 많이 둔화가 됐죠. 어쨌든 740만 주 또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5위라고 한다면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래가 많이 둔화된 건 아쉽지만 시장 상황 등도 감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여러 이제 호재 내용들인데 엔비디아가 이스페타시스나 뭐 챗봇 관련된 그런 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아줘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죠.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5월 이후에 상승 탄력, 또 수급 개선, 업황 전망에 대한 개선, 뭐 여러 가지. 결론은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중에선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넘겨선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게 6위, 그리고 미국에서 5위. 이거는 뭐 시가총액은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어차피 테슬라가 치고 올라왔을 때도 1조 달러 넘기지는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기준에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슈거리의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살아남아져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테슬라는 사실은 2차 전지가 테슬라가 강세를 띄어서 2차 전지가 강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지금 고점도 못 넘기고 있어요, 테슬라는. 근데 오버슈팅만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할까의 기준에 우리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추가적인 매수의 강도를 들였고 올해 들어서만 전량 차익 실현 3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2번의 재편입, 나머지 3번째는 7월 말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정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거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건 뭐 그 전부터 계속 형성돼 있던 내용이고 수급 부분의 거래에 있어서 수급 부분에 누적 수급이 그렇게 원활치 않아요. 개인들의 순매수가 더 많았는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고 1조 수준의 거래대금만 형성되면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이 기준을 계속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쵸. 결론은 3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꼬리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에코프로가 4조 원, 에코프로 BM이 5조 원, 포스코 홀딩스가 8조 원. 그 거래대금은 넘길 수 있는 거래대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기술적으로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본다. 다만 이제 내일 기준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13시까지 계속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쪽에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거래량에 맞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편입 설정 범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STX도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STX도 오늘 전체적인 부분 확인해서 분봉 차트 올려주세요.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용의 기준에 이제 개별 기준에서 9천억 원대 넘겼는데 인적 분할의 호재예요. 인적 분할의 호재인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 정도만 보실 수 있는 정도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STX하고 뭐 오늘 뭐 시노펙스, 태경산업, 경동인베스트 실질적인 매매는 그나마도 STX 정도가 매매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마감 이후에도 매번 얘기한 것처럼 그걸 위로 올려서 찾아보시는 경우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 올렸어요의 기준 말고 보실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자는 거죠. 한미반도체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절대 아니에요. 2분기 실적이 개선됐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적 개선된 폭보다, 그리고 하반기 또 24년, 25년도의 실적 개선폭 전망치보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전망치보다 뭐 더 크게 상향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전망치 대비 주가가 더 가파르게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들어가 있어요. 5월 달에 들어가서 수익 일부 내고 계속 따라붙은 과정 속에서 눌리고 그렇게 해서 고생도 좀 많이 했죠. 아니 갭상승에 거래 터져 따라붙으면 음봉 떨어져, 꼬리 달려. 그러다가 7월에 상한가, 그 다음에 21%의 폭등, 그죠? 그리고 나서 8월 기준에서의 이번에도 고생을 했죠. 5만 원 넘길 때 매수 강도를 보고 따라붙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4만 원 초반에서 우리가 설정 범위를 잡았었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를 하면 돼요. 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들을 저평가 상태나 내재 가치로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가는 아저씨처럼 한미반도체 이거 뭐 팔아야 됩니다. 뭐 실적 대비 너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2차 전지는, 결론은 2차 전지건 한미반도체건 이수페타시스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준에서 따라붙고 뭐 들여다보고 하는 거는 철저히 뭘로 대처를 한다?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를 한다. 그래서 심리적인 면 보시고 수급적인 면 보시고 그런 기준에서 심리적인 면, 수급적인 면 보신 상태에서 심리는 10%의 그 수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90%를 수급으로, 그 수급의 논리는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조금 이따 수급도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실질적인 수급이, 매수 매도가 외국인들, 기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그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손바뀜이 있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는 쪽도 있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는 편입하겠다고 매수하는 쪽도 있고, 그 수급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보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응? 만약에 수급이 꼬이는데도 움직인다? 그러려면 거래가 월등하게 터져줘야 돼요. 거래가 터지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 나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그 가격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인데, 이렇게 변동성 거래 기준에서 이렇게 케빈 선생님처럼 이렇게 소액 기준에서의 개별 매매 기준에 STX 뭐 최근에 계속 이제 떠 있긴 했었죠. 우리 기준에 이런 기준에 이제 상한가의 기준, 그런 부분들도 유료방에도 같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19.80이 가장 저점이었네. 12시 반에 12시 3분에 그럼 기존에 예전 거 또 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그죠? 그럼 이때도 만약에 캡처한 화면이 있으면 캡처한 화면 주시고, 그렇게 해서 VS1000이나 V2000에 떴는지도 확인 좀 해주시고, 내일 기준이면은 뭐 시가총액 1조를 넘겨선 상태인가요? 지금 STX가? 결론적으로 9,900억이네요. 내일 기준에 1조 잠깐 넘겨서 뭐 화면에 뜰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1,500만 주의 거래는 유지를 할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변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뭐 1,500만 주 거래가 안 터지고 추세 강화 형식으로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O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일본 기준의 O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일 때, 그 기준만 일단 맞춰놔도 상관없어요. 그럼 최소 범위 750만 주. 그게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5위니까. 거래대금 최상위 5위인데 아예 거래 줄었어요. 얘 잘라내야 돼요.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주봉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기준에 지금 오늘 뭐 700만 주 터졌는데 2,500만 주 이상 최소 범위, 최소. 그게 안 터진다면 의미가 없죠. 응?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또 횡보죠. 한동안. 또 이게 정상적일 수 있고, 대형주 기준에서 막 그냥 불을 뿜듯이 그냥 빠바밤 그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시가총액 1조 전후에서부터 움직임이 매집 12%에서부터 나와줄 때 땡큐한 거고. 응? 오늘 현재 기준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로 전환되고 또 매도가 형성이 됐고, 기관들 일부 매수. 결국은 개인들이 49,000주 개인이 사서 들어올린 거 아니냐, 개인이 흥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와 매수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의 기준에 오늘 얼마예요? 24만 주 정도면은 30% 정도를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합산을 해서 24만 주 정도예요. 아니 매도도 있지만 한 명이냐고. 외국인 한 명 매도해서 한 명이 대상계 이만큼이야? 아니잖아요. 외국계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도한 쪽은 매도를 이렇게 했고, 매수한 쪽은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창구에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손바뀜의 기준도 있고요. 뭐 단타를 친 액티브도 있겠죠. 단타를 친 액티브도. 근데 손바뀜도 있고, 지금 가격에서도 나 뭐 반도체 섹터에 돈 들어왔으니까 사야 돼. 뭐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매수의 관여도,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이 5만 주 사서 들어올렸다, 혹은 기관이 6만 주 사서 뭐 소폭이라도 3% 시세를 내줬다, 이게 아니라 매도한 쪽도 있지만 매수한 쪽의 관여도 부분이 상당하다. 상당하다.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이 50만 주 사서 50만 주 해봐야 0.5% 포인트 돼. 0.5%에 25%씩 땡기면은 뭐 아이고 몇백만 원도 가겠네. 0.5% 25%씩 땡기면. 결론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한 쪽의 기준에 260만 주. 관여도 15% 이상이죠. 그렇게 해서 한미 반도체의 추세적인 강화의 주가 흐름은 2차 전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전지에서도 뭐 개인들이 포스코 다 사서 들어올렸다, 그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 상품이든 해치 물량과 그리고 또 시가총액 비중이 향상되면서 비중의 확대 부분, 코스피 200 지수 변동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의 확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MSCI 지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확대 부분의 매수 물량도 윗방향의 추세 추이를 끌고 올라간 거죠. 그게 이제 일정 범위 수준에서 주춤되고, 주가가 주춤되고 멈춰질 때 비중도 멈춰지고, 또 2차 전지 섹터의 돈도 멈춰지고, 또 해치 물량도 멈춰지면은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델타 해치 물량 쏟아지는 부분, 그 부분도 계산을 해야죠.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맨날 들으시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거는 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아니 시가총액 60조까지 올라간, 57조까지 올라간 에코프로비엠을 누군가가 어떻게 걔를 때려 부셔? 57조짜리를 내가 마음먹는다고 때려 부셔요? 골드만삭스가 마음먹는다고 때려 부실 수 있어? 57조짜리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음모론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결론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보여지는 것만 믿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결론을 내드리면, 한미반도체의 기준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추이 추세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기술적인 부분의 흐름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았고, 8월 16일부터 우리가 15일날 휴정이었잖아요. 엔비디아의 재차 1조 달러의 돌파, 7%의 폭등, 거기에서부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를 따라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16일 한미반도체, 17일부터 해서는 이수페타시스와의 병행. 근데 그 흐름이 여전히 거래대금 최상위. 16일날 거래대금 1위, 그 다음 18일날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16일날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거래대금 몇 위? 5위입니다. 개인이 샀어요. 방금 보셨잖아요. 거래 전체적인 기준의
매수의 강도의 기준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30%에 달하는 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수의 기준이 떨어지는 물량을 잡았던 위로 올라서는 물량을 잡았던 그것이 오늘 3% 강세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기준이었다. 내일의 기준에서도 오늘을 맹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일의 기준에서도 최소 범위의 지금 정도의 거래량,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를 넘길 수 있는 700만 주, 800만 주, 900만 주 이 거래량은 무조건 실려야 되고, 금요일처럼 뭐 25%씩의 변동성을 놓고 보시려면 최소 1,500만 주 이상, 그 이상이 터져야 된다. 1조씩 터져줘야 그래야만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처럼 뭐 2, 3% 수익 날려고 막 마음을 졸이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2, 3% 내 수익 내지 하고 막 마음을 졸이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기준에서 한미반도체의 경우를 전량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 기준을 설정했는데 단가가 낮지가 않아요. 재편입 기준의 단가가. 그렇다고 해서 맹신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차분하게 대처하자. 내일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수 부분을 확인을 해야, 프로그램 쪽을 확인해야 나머지 부분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역시나 케빈 선생님은 계속 뭐 수익 기준 계속 올라오시는데, 태경산업 교육용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보신다는 거죠. 또 에스텍스 이런 기준들. 이 교육용의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계속 또 이렇게 합니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것처럼 태경 뭐 나머지 실질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도 이게 한미반도체인가요, 그죠?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도 요 흐름들 결론적으로 이제 요 일봉 차트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정권일의 일봉 차트에서 이때가 얼마? 57,000원의 기준에 자른 거예요. 그리고 요거. 그죠? 그래서 요 일봉 차트의 기준과 이 18일자 한미반도체 방송 화면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 개선 폭이 16, 17 날 나왔거든요. 그 전에 프로그램 순매수 1위였고 이틀 동안에 한 1%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에.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 거래만 수반되고 움직인다면 윗방향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매집에 대한 기준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고, 그 단가가 계속 높아져요. 매집에 대한 단가가.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2008년도 노소 자료인데, 요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11위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해서 600만 주, 오늘까지 700만 주 돼서 7% 정도로 기대를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6%대 그대로예요. 그리고 매매 평균 단가만 이제 33,800원이 아니라 높아져 있겠죠. 오늘도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니까. 주봉의 기준에 이렇게 아까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빵 치고 올라가서, 결론은 주봉의 이 매집의 목표 주가는 65,000원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월봉 기준의 66,000원의 갭, 거래만 좀 더 수반되면 된다 했는데, 거래야 뭐 지금 다 터져 있는 거고, 거래 넘기죠. 앞전 거래를.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없어야 고점을 넘겨요. 거래가 없어야 고점을 넘깁니다. 그 정신 나간 친구 아니에요? 지 혼자 주식을 몰라서 망가지면 되는 거지 왜 여러분들까지 다 난 황당해. 내가 한번 그거 진짜 농담해라 조율해가지고 팍스행지 TV 갖고 나서 실명까지 거론해서 다 오픈해버릴까.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까지 속고 당하고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제가 또 총대를 맬 일은 또 뭐가 있어 또. 그잖아. 같은 업계에서 욕 먹고. 한국경제TV에서 나 가만히 둘라 그러겠어. 나쁜 년정도 그럴 거야 또. 피곤해요. 결론은 이 그 목표 주가가 65,000원, 66,000원, 67,000원 이렇게까지 계속 상향을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오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올려주셨는데, 일단 뭐 이수하고 한미로 압축을 또 하셨는데, 요것도 사실은 조금 제가 비중 조절을 해드리려고 하고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칫 거래가 유니쌤처럼 거래가 없는 종목,
아무리 좋은 회사에도 대덕전자처럼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어 있는 종목은 비중을 좀 가져가시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맥신 관련주들에 대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이 있고 상한가도 나오고 했는데 결론은 종목별로 이제 뭐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 거죠. 종목별로 거래가 터져줘서 변동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해서 교육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요 교육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교육이 있는데 하여튼 무지하게 혼났어요 우리 직원분들. 당연히 교육이 있으면은 여기 뭐 오늘 또 방송 갔다 오니까 이것도 못 고치지. 이 방송이 문제야 이게. 예? 그러면 막말로 집에서라도 열심히 하든가. 그럼 또 집에서 하라 그러면 시간에 근무는 안 해요. 이거 당연한 거고 또.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거 하나 고치는데도 지금까지 오늘 강의가 오픈되는 이 시점까지도 마무리를 못 짓고 마무리 짓고 못 짓고 하여간에 오늘부터 교육이니까 단 한 분이라도 만약에 접속을 못 하셔서 뭐 녹화 방송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나오면 진짜 눈물 쏙 빠지게 혼낼 테니까 아주 2주 전부터 얘기해 놓은 거를 참여하시고 녹화 방송 다 드리고 교육 자료까지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빼고 나면은 뭐 5거래일 정도가 될 텐데 그 기준까지 여러분들께 VVIP 체험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 위주로 VIP 위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아까 전화 쭉 돌리시는 거 봤는데 교육 신청 안 하신 분들 교육 신청하시라고 그러고 당연히 이번 강연에 오셨던 분들의 기준 지금 여기서도 한 분이 빠져 있어요. 강연에 오셨던 분들 요 기준의 분들은 전부 교육을 당연히 동참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못 오셨던 분들 오셔가지고 HTS 버전 그리고 MTS 버전 전략 부분 싹 다 가져가서 이런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종목 설정하는 방법 이런 어찌 보면 검색식이 노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십시오.